안녕하십니까, 박빈옥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참 대단하게 걱정거리가 되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 전망 걱정할 상황이다. 총력 대응 이렇게 해가지고 저출산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작년 3월 이어 두 번째로 주재를 하고, 기업 대표하고 다둥이 아빠도 참석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전성기를 누리던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 때문에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 회의를 주재하기는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대응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당정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마무리 발언에서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있다며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을 얘기했다. 프리랜서 작가로 어린이 남매를 키우는 한 참석자는 외국 돌봄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인구 위기가 경제안보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저출생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종인형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함께했고, 아이들 줄다리기 놀이 심판도 했다. 김동환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행에는 급여의 25% 복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이렇게 되는데, 휴직 급여 사후 지급을 폐지하고 휴직 기간 100%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월 120만원 지금은 없는데요. 단기 육아휴직 지금은 없는데 연일에 부모 각 2주씩 허용, 아빠 출산휴가 20일 근무일 기준, 지금은 10일 근무일 기준인데 여러 가지로 참 예를 씁니다. 예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만 예를 쓰신 게 아니고 작년에 저출산 예산이 47조 원 퍼부었는데, 같은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20일 날짜. 절반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중복사업 정리, 사전심의제 도입, 인구위기 대응 특별 회계도 검토.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꼭 출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이제 이런 약간의 이제 관련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재상주거 지원 사업, 노인 장애인 대상복지 사업 등 저출생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저출생하고 관련이 있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빈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전혀 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우리 집에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뭐 예전에 정말로 뭐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뭐 자녀들 키워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 이제 보면은 뭐 완전한 그 어떤 조건, 뭐 안전하겠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뭐 주거라든가 이게 필요하지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참, 우리 그 선대들께서는 6.25였고 하면서 피나 나가지고도 살면서도 자녀들을 출생하고, 또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58년생들 그 뭐 보니까 1년에 출산이 100만 명이 시작됐던 게 뭐 57년인가요? 58년부터 하여간 그 한 10여 년간에 굉장히 많이 출생이 됐다고 그러던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선대들이 해냈습니다. 젊은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생각이 어떤 긍정적인,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잘 살 수 있다. 또 사회가 대통령을 비롯해갖고 그 상층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 생각.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뭐 돈도 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약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뭐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있는 친구들은 군대도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다 집 마련해 갖고 그 집도 살고, 그 다음에 전번에 그 성관이 한참 얘기 있었죠. 요즘은 조용하던데, 그 부모들아 그 힘으로 그 자리들을 갖다가 메꾸어서 취직을 하고, 선거 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오히려 가고, 참 말도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국민들한테 지금 알려지지도 않고, 뭐 부정투표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정리 안 되지. 요즘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지금 생산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뭐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떼거리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말이지,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슨 2020년, 2024년 이 즈음에 도대체 많은 정보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공부들을 하고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저렇게 뭐 보수니 진보니 나눠가지고 저렇게 국가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참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놓고 돈 줄 테니까 좀 얘기 좀 알아. 이게 꼭 책임 있는 사람들 좀 정리들 좀 하세요.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제 일반 젊은이들이 볼 때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말이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냥 이러는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는 고위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국민들이 과연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냐 이거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차츰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그 지금 정치인들 약속하는 걸, 정부 약속은 누가 믿겠어요? 저렇게 막 헝클어놨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또 근대화를 이룩하고,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중동도 가고
독일 가서 간호사, 뭐 간호사도 아니고 지금 요양보호사 그런 뭐 활동을 하신 것 같더만. 강산에 가서 석탄을 캐고. 그렇게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반대하고 뭐 이게 해방했던 친구들이 뭔가 다 누리면서 그냥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의 그냥 온갖 가슴에 우라가 치밀도록 이렇게 모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안 하고 서로 그냥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뭘 보고 마음 놓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겠단 말이지. 근본적인 치료부터. 어렵겠죠.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하시기 바랍니다.